자, 그 다음에 이제 조사와 처분입니다. 자, 형사소송법과의 관계. 지금까지 배운 건 이제 벌칙이었고, 벌칙은 형법과의 관계나 형법의 어떤 지배를 받지 않는 관세법상 독자적인 형법의 예외적인 규정이 뭐였냐면 그걸 공부하는 거였다면, 조사와 처분 같은 경우는 이제 절차적인 거죠. 이제 그 벌칙이 있는 거를 밝혀내기 위해서 조사를 하는 건데, 형사소송법이 원래 대원칙이지만 관세법에는 별도로 이거에 대한 예외로서 관세법상 조사와 처분 규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이 뭐 문제로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그래도 한번 읽어보시면, 관세법 또한 형사범위로 형사 절차를 거쳐 국가형벌권이 실현되는 것이나 관세범의 조사와 처분을 세관 공무원이 전담하도록 함으로써, 이게 사실 합리적이죠. 자, 통상의 형사 절차인 형사소송법이 원래는 적용돼야 되는데 그에 대한 특례를 어디에 규정하고 있다? 관세법에 규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2번 동그라미. 자, 관세법은 그 내용이 극히 복잡하고 아주 이제 거의 아트예요. 이런 거 얘네들이 이제 밀수하거나 이런 거 보면은 거의 이제 예술가입니다. 아주 기술적이므로 관세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세관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는 것이 적합하기 때문이다. 일반 뭐 경찰은 조사를 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기술이 없기 때문에 세관 공무원이 보통 사법경찰관리 배지를 달고 자기네들이 이제 조사를 합니다. 자, 관세법에서는 관세범칙 사건의 조사에서 고발에 이르기까지 형사소송법과 다른 특별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자, 관세범에 대해서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핵심은 뭐예요?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가 아니라 이 법의 특별한 규정, 즉 관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다면 얘가 더 우선한다는 게 더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제 제대로 들어가시면 본문입니다. 이제 1번 동그라미. 이 법에서 관세법이나 관세법 또는 관세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로서 이 법에 따라 맨 아까 처음 시간에 배운 거죠. 형사처벌하거나 통고처분. 이제 나옵니다. 통고처분 바로 뒤에. 자, 2번 동그라미. 관세범에 관한 조사처분은 누가 한다? 경찰이 하는 게 아니라 세관 공무원이 한다. 자, 3번 동그라미. 세관 공무원은 관세범에 대해서 이 법률 외워두세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외우라는 게 아니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블라블라 한 법률이구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다. 원래는 경찰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 수사를 할 수가 없어. 원래 세관 공무원은. 왜? 직제가 다르니까. 근데 이런 법률에 따라서 야, 경찰 말고 네가 하는 게 낫겠다. 그럼 네가 세관 공무원 중에서 예를 들어서 외환조사과나 뭐 실무적인 예를 들어드리자면 외환조사과, 인천에 있는 외환조사과 애들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공무원님들은 이런 어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의 이런 법률에 의해서 뭐 총기 휴대도 하고 있고 그 뭐랄까 경찰관 배지도 달고 있어요. 그래서 세관 공무원이 직접 수사하고 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법률은 관세법이 아니라 사법경찰관리 블라블라에 관한 법률이다라고 외워두셔야 됩니다. 이게 관세법으로 바뀌면 틀린 거예요. 자, 4번 동그라미. 관세법에 관한 서류는 인편 또는 사람이 직접 갖다 주거나 아니면 등기우편으로 바로 발송해 주거나로 송달한다. 자, 5번 동그라미. 경찰 그리고 검찰 등 다른 기관이 관세법에 관한 사건을 발견하거나 피의자를 체포했을 때는 즉시 세관 공무원에게 인계해야 된다. 이게 엄청난 규정이죠. 검찰 같은 무소불위의 권력 집단과 경찰 같은 어떤 권력 집단도 이런 관세법에 대해서는 세관 공무원에게 그 사건을 일차적으로 넘겨줘야 된다는 거죠. 어찌됐건 결과적으로 이제 징역형에 살 것 같으면 검찰로 넘겨줘야 되긴 하는데 일단 최초에는 세관 공무원이 좀 봐주는 게 맞겠다라는 거죠. 자, 공소의 요건은 뭐냐? 공소는 원래 뭐냐면 검사가 판사한테 얘네들 벌 좀 내려주세요. 이렇게 뭐 좀 판결 좀 어떻게 안 돼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즉 이렇게 하는 건데 얘가 하는 건데 얘가 그 공소를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원래는 검사는 기소독점주의입니다. 우리는 법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우리는 어차피 관세나 무역밖에 모르는 바보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요거 정도는 우리 상식으로 알고 있죠. 검사만 이제 우리가 기소독점주의로 해가지고 뭔가 알아서 수사하고 알아서 자기네들이 다 때리고 넣고 하잖아요. 근데 이 세관의 업무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검사가 뭔가 액션을 취하려면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에 고발이 있어야 비로소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요건은 뭐다? 관세청장이나 세관에 고발이 있어야 비로소 이분이 이 멋진 검사님이 활개치고 다닐 수가 있다는 얘기죠. 원래는 다른 사건 같은 경우는 검사는 그냥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데 관세범에 관한 사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런 요건이 존재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만 딱 봐도 굉장히 뭐랄까 관세법이 굉장히 특별하다는 건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압수 물품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세관 공무원은 관세법 조사에 의해서 발견한 물품이 범죄의 사실을 증명하기에 충분하거나 몰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이런 두 가지에 대해서는 즉 범죄 사실을 증명하기 충분한 증명품 또는 몰수하여야 되는 어떤 범죄의 그 대상인 몰수품일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를 압수할 수 있다. 압수는 하되 얘는 점유권만 빼앗아가는 거예요. 점유권만. 아직 소유권은 못 뺏어갔어요. 왜? 아직 조사 중이니까 이게 진짜 나쁜 놈이 맞는지 아직 확신은 없어요. 근데 몰수해야 될 것 같아. 일단 점유권만 가져가는 거예요. 이거 일단 물건 내가 갖고 있을게 하면서 압수 물품은 편의에 따라 소지자나 시군 읍면사무소에서 보관할 수 있다. 자, 괄호 2번 매각입니다.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압수 물품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의자나 피해자가 아니라 피의자죠. 뭔지 아시죠? 관계인에게 통보한 후 알려준 후 매각하여 그 대금을 보관하거나 공탁할 수 있다. 다만 통과할 여유가 없을 때는 매각한 후 통과해야 된다. 여러분들 이것만 외우면 되시지만 그냥 뭐 재밌으라기보다는 형사소송법과 다른 점을 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이거 모르셔도 돼요. 형사소송법은 원래 앞에 가시면 범죄의 사실을 증명하기 충분하거나 얘는 원래 팔 수가 없어요. 얘는 원래 뒤에 나오는 매각을 할 수가 없다고. 근데 관세법에서는 그거랑 상관없이 매각에 제한이 없잖아요. 그냥 무조건 팔 수가 있어요. 그게 좀 형사소송법과의 차이예요.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관세법상 별도의 이런 조사 절차가 존재를 하는 겁니다. 보시면 언제 팔 수가 있느냐. 자, 부패 또는 손상되거나 그 밖에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날 우려가 있는 경우. 이거 앞자 따서 외우면 편합니다. 부, 보, 처, 피. 이 경우에는 지금 매각할 수 있다. 압수물품 매각이랑 특허보세구역 장치기간이 경과돼서 체화된 물품에 대한 매각이랑은 대상이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암기식이 전혀 달라요. 그래서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냥 암기식 따드렸어요. 자, 부패 또는 손상되거나 그 밖에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날 우려가 있는 경우. 그리고 보관하기가 극히 너무 불편하다. 끌고 다니기 뭐 보관료도 너무 많이 나오고 불편하다고 한다는 건 항상 정부에서 불편하다고 한다는 건 비용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처분이 지연되면 상품 가치가 크게 떨어질 우려가 있는 어떤 제철 상품들 이런 것들은 일단 팔아서 지금 뭐 세관이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이 갖고 있다는 게 뭐 자기네들이 이마에 포켓 한다는 게 아니라 일단 팔아두고 범죄가 확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해서 범죄가 확실하지 않으면 그 돈을 다시 돌려줄 거예요. 근데 일단 팔아야 될 사유가 뭐냐? 너무 크게 범죄 이거 조사할 때 너무 크게 떨어져 버리면 나중에 범죄로 밝혀져도 국가 손해죠. 어차피 이 떨어진 거대로 팔아야 되니까. 범죄가 아니어도 지금 피의자로 의심받고 있는 애 손해죠. 나중에 어차피 돌려받을 건데, 그죠? 어찌됐든 이렇게 팔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피의자랑 관계인이 세관장이 이거 빨리 파십시오. 일단 팔고 시시비비를 가립시다 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 보, 처, 피가 이제 매각 대상이 되겠다. 자, 폐기 보시면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압수물품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피의자나 관계인의 얘도 역시 통고한 후에 폐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통고할 여유가 없을 때는 폐기한 후에 즉시 통고한다. 자, 사, 부유상 이렇게 외우면 편해요. 자,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얘도 특허보세구역 폐기사유랑 얘는 비슷해요. 앞에 있는 매각은 특허보세구역 매각사유랑 완전 다릅니다. 근데 뒤에 있는 폐기사유는 어차피 물건 폐기하는 거 비슷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미 부패하거나 과거형 썼었죠. 특허보세구역 폐기사유는 변질 이미 된 것, 유효기간이 이미 지난 것, 상품 가치가 이미 없어진 것 이런 것들은 폐기한다. 요게 4개가 이제 압수물품 폐기 대상이 되겠다. 외워두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자주 나오는 건 여기 있는 폐기랑 앞에 있는 매각이랑 어떤 게 매각사유고 어떤 게 압수물품 폐기사유인지 막 섞어서 내요. 물론 특허보세구역과 섞진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보통 이제 요 폐기사유랑 압수물품 폐기사유랑 요 앞에 거랑 요거 2개를 이제 섞어가지고 틀린 거 뭐냐 하면서 골라내라. 요 정도가 이제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